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실용과 통합 의지로 평가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위기를 덮기 위한 물타기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황현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주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이 봉황기가 개항이 되면서 3년 7개월 1,330일 만에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 취임식 때와 마찬가지로 통합을 상징하는 사선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 청와대로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붉은색, 빨간색, 흰색이 같이 있는 통합 그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네. 역시나 청와대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 통합의 의미를 더 강조하겠다라는 그 의도로 보여지고요. 오늘 특히 제가 눈에 집중해서 봤던 건 춘추관 방문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일정에는 없었던 방문이었는데 대통령실 당시에 용산에서는 기자 브리핑룸과 집무실이 같이 붙어 있어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만날 수 있었는데 예. 이 청와대에서는 춘추관과 집무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혹시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마 생각하셔서 춘추관을 깜짝 방문하신 것 같은데요. 기자들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악수하고 또 다음에 방문할 때는 통닭 사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소통을 중시하겠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용산으로 가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말을 남겼었는데요. 당시에 오히려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용산으로 가면서 국방부와 가까이 있게 되면서 군대를 동원한 계엄을 일으킨 동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용산 시대는 어둠의 시제이자 불통의 상징이었었는데요.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청와대 이전하는데 500억 원 들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국방부 이전하고 또 안보 시설들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3배는 더 드는 예산을 낭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도어 스태핑 한다고 해놓고서는 6개월 만에 그만뒀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기자와 설전, 가벽 설치 같은 것들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애석하게도 이 도어 스태핑 중단한 날이 몰래 지각하는 출근하는 날 드나들기 위해서 4억 원 들여서 만든 출입처 이 공사가 완공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청와대 이전은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소통을 중시했다라는 모습을 강조하셨고 지난 용산 시대를 어둠의 시대, 불통의 상징이었다고 평가하셨어요? 네, 청와대는 불통 정치의 상징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저버리고 다시 구중궁궐 속으로 숨어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 만세 삼창은 국민 전체의 환영이 아닌 강성 지지층만의 집안 잔치였습니다. 넥타이 색깔로 통합을 연출한다고 해서 담벼락 뒤 지지자들만의 만세 삼창이 국민 전체의 목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산재해 있고 여야는 특검 전국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정한 시국에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환영 속에서 이벤트성 출근길을 연출하고 지하 벙커를 방문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 개입형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넥타이로 보여주는 상징 정치보다는 야당과 대화하고 민생을 돌보는 실질적인 통합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신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해운 전 의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후폭풍이 거센데요. 여야의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대체 어떤 뇌구조이길래 이재명 정부의 제안을 덥석 물었는지 그저 정치적 야욕에 눈이 멀어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속히 지명을 철회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진짜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출신과 이념을 넘어 오직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민주당 출신 인사는 측근 인사라고 비판하고 국힘 출신 탕평 인사는
배신자로 몰아붙이며 쌍심지를 켜며 반대하고 나선다면 그 누구를 기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야욕에 눈이 멀어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해운 의원을 즉각 제명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당내에서도 좀 깜짝 놀란 인사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번 인사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어제 발표됐던 장 차관급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했었던 특유의 실용주의 용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이념을 떠나서 폭넓게 인재를 쓰겠다는 그 실용주의 인식에 구현된 인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이 일어나자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세워서 대표로 활동했던 합리적인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 중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라는 기조에 맞춰서 신설되는 부처입니다. 이런 부처를 정권의 금고가 아니라 정책 조정과 중도 통합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그 이번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대통령이 일단 6월 4일 취임 선서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형하면 구별하지 않고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자마자 3시간도 안 돼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장관은 정당을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이고 특히나 기획예산처 장관은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계획을 세우는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야당 스스로가 정책의 경쟁과 국정 운영의 책임에서 멀어지겠다고 선포한 거나 다름없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공언했던 뭐 실용주의, 탕평주의의 어떤 일환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배신자, 배신 행위로 규정을 했고 반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배신자로 몰 것이 아니라 왜 이해운 전 의원이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이 언급하신 차이의 조율, 국민검증이라는 단어들이 겉으로는 탕평과 실용을 표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후보자 개인의 과거 행적을 고리로 정치적 항복을 받아내려는 고도의 정무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 국민 검증은 말이 좋아 검증이지 사실상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정치적 고문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내란 단절 의사를 밝히라고 가이드를 주는 것이 어떻게 공정한 검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후보를 앞세워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저열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차이를 조율하자면서 정작 자신이 다른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이재명식 통합입니까? 대통령의 발언은 지명 직후 쏟아지는 여권 내부의 반발과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책임 회피용 발언에 불과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운 전 의원이 올해 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고 윤 어게인의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 일단 이 대통령은 명확한 의사표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해운 전 후보자자 이제는 이해운 예.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입장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내란을 동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정책 담당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기본소득이라든지 복지 정책에 있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같은 통합 인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에서는 정책 전문가이기도 하면서 내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성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반발을 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해운의 경우에도 내란 종조의 문제라든지 정책에 대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입장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좀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중도 확장이라는 게 당의 가치를 지키면서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 당의 정체성을 팔아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후보자의 행위는 지금 당을 버린 배신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전 의원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함께 정치 활동해온 동지의
와 당을 버리고 마지막 기본 예의조차 지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예. 이 후보가 그동안 견지해 왔던 이재명식 포퓰리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해 왔던 것들을 네. 어떤 방식으로 조율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오늘 30일 오전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폭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취를 밝히겠습니까? 사퇴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긴 예. 한데요. 사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입장을 표명할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일단 국민들에 대한 사과라든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청래 당대표도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몇몇 이제 중진급 의원들 사이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다들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 맞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본인에게 이제 불거진 그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동시에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좀 진정 어린 사과가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네. 우리 당내에서는 사실 당내와 당원들 사이에서는 통일교 특검, 2차 종합특검, 뭐 이제 법 왜곡죄 신설 이런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강하게 펼쳐지고 있던 상황에서 네. 원내 대표가 사퇴하게 됐을 경우에 원내 사령탑이 공석이 되면 이 개혁 드라이브가 조금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여러 가지 지지층들의 균형을 맞췄던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내일 이제 국민 앞에 섰을 때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해주십사 간곡히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뭐 당내에서도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셨고 이제 명확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사안은 단순히 해명하고 사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현재 지금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 및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가 의심되는 의혹이고요. 실제로 뭐 녹취 파일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이미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가 여당의 핵심 요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도 거대한 암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부담을 느낀다면 미온적인 태도는 버리고 즉각 출당이나 제명 같은 엄중한 조치도 취해야 됩니다. 김 의원이 자리를 지키는 순간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민생 입법 동력을 갉아먹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 쿠팡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 연석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한 달 만에 김범석 의장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불출석 사유서를 재차 제출을 했는데 일단 뭐 청문회를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1인당 5만 원권의 보상 계획을 두고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전전날 한 달 만에 사과를 서면으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는데 예. 오늘 보상안을 보고 더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5만 원 쿠폰 1조 뭐 3천억 원 규모의 뭐 이제 보상이다 이렇게 보도 자료도 배포하고 했던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쿠팡이나 쿠팡이치에 5천 원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5천 원씩인 거죠? 예, 5천 원씩. 그리고 트래블, 뭐 쿠팡 트래블, 알럭스, 그러니까 여행 상품을 파는 곳, 또 명품을 파는 곳 여기에다가 2만 원씩을 줘서 총 합해서 5만 원이라는 거고요. 예. 그것도 현금 배포가 아니라 그냥 포인트로 주는 거라서 탈팡을 했던, 그러니까 회원을 정지시켰던 분들도 다시 쿠팡으로 들어가서 구입을 해야만 그 포인트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보상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판을 뭐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부 직원들에게 지침을 오늘 보상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무슨 이제
프로모션과 같은 단어를 써라 뭐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쿠팡이 사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던데 그 글로벌 기업이 3,370만 명의 국민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놓고 그것도 연락처, 이름, 주소, 주문 내역, 공동 현관 비밀 번호까지 다 유출된 상황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또 눈속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요. 예. 내일 연석 청문회를 통해서 뭐 이제 제재라든지 지금까지의 이 사고의 문제점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범석 의장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의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들리는 바로 의하면은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에 상임위를 어디를 두느냐를 두고 주제를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쿠팡 문제는 전 국민이 피해를 입은 여야를 떠난 그런 사태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함께 이 문제 대책 마련에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국 뭐 청문회에 주요 인사들은 나타나질 않고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 의장이 국회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동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예. 정부가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직접 조사라는 이유로 김 의장이 피해가 3,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자체 조사를 거친 결과를 임의로 발표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김희석 의장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혹시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에게 호텔 식사를 대접하며 쌓아온 커넥션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예, 단순한 국회에 청문회 자리에 부른다고 해서 이 부분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이비점도 보완해야 할 것이고요. 예, 제2의 쿠팡 사태를 막는 실무적 해법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달리 해보도록 하죠. 180일 동안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오늘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김 씨의 금품 수수 사건을 현대판 매관 매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발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전반적인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특검이 오늘 이제 결과 발표를 할 때 저도 딱 남은 발언이 뭐였냐면 네.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 매직이다. 이 표현이 딱 남았습니다. 예. 기소된 혐의만 해도 9개에 달하고요.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이미 풀어줬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도 뒤집어져서 혐의가 있음으로 남겼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인사청탁 명목으로만 2억 8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고요. 전체 어떤 청탁을 통해서 받은 금품 수수 건수만 해도 그 액수가 3억 7천만 원을 넘습니다. 역사상 정말 치욕스러운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이치모터스 매각 매직 이런 혐의에 있어서 일부 쟁점에서 의혹의 실체를 분명하게 발견을 했다라는 점에서 수사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권력과의 핵심 연결고리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인사청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뇌물수수까지 연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네. 양평고속도로 특혜 집사 게이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도 다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경찰 국수본을 이관했다는 점에서 반쪽 특검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일타 강사 자처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양평고속도로 여러 가지 정황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또 어떤 수사의 의미에 대해 짚어주셨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들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건희 씨가 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인사, 공천 등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건 이제 김 여사의 개인적인 비위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특검 조사 때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공모
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직접적인 공모의 증거를 찾지 못해서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알선 수재죄로 기소하는 결과에밖에 이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호기롭게 뇌물죄 공범이라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러한 증거들을 전혀 찾지 못했고 이렇게 좀 부족한 메머드급 수사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도 아주 부실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특검의 혹시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170일간의 맹탕 수사로 혈세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성만 저해하고 그리 큰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특검의 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편파 수사 또 강압 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민특검을 특검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철저히 규명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관련 내용은 저희가 통일교 특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시간 제약과 능력 부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알고도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 문제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인 점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어서 처벌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영부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었다는 점, 그러니까 입법 보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오늘 이제 특검의 결과 발표에서 주목할 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뇌물 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금품을 수수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김건희 씨가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각종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청탁을 다 개입을 하면서도 의혹이 불거지면 여러 가지 거짓말로 진실을 가렸었습니다. 나토 목걸이를 예를 들면 지인에게 빌렸다, 가짜를 샀었다, 뭐 여러 가지 8번에 걸쳐서 그 진실을 가렸었다가 서희건설 회장이 자소서를 내니까 그때서야 일부를 시인하기도 했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를 악마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비호하고 검찰을 개인 로펌처럼 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응하지 않아서 수사 자체를 하지 못했는데요. 봐주기 수사 의혹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좀 명명백백히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러 한계점도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입법 공백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민특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 입법 공백이다라고 탓한 것은 자신의 수사 실패를 법의 탓으로 돌리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실 예.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라면 당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지지부진 계속 장기간 수사를 불필요하게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로 넘어갔는데요.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진짜 형법적인 수사로 실질적인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수본으로 넘어갈 이 수사들 지켜보겠고요. 2차 종합특검으로 어떻게 수사가 이어질지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